안녕하세요.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영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신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현장 및 아파트 등기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건물로 46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화면상으로 확인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주차시설의 경우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4주식 및 카리프트를 통한 주차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모습처럼 저층을 선택한다고 하시더라도 조망과 채광은 충분히 확보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15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굉장히 넓은 크기의 복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층을 오늘 현장이 전체 다 사용한다라는 가장 큰 우수한 장점을 함께 하고 있고요. 신발장은 복도로 해서 키 큰 장 형태로 총 4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도 공간의 길이 및 폭이 굉장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통해서도 유모차나 자전거 짐 수납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의 전실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른편으로 해서 총 상하부장을 나누어 8칸의 신발장과 가운데 매립 선반을 포함을 시켜주셨습니다. 안쪽 공간으로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데, 세탁실 공간의 길이 및 폭 또한 워시타워를 배치하시고 나머지 여분의 공간을 통해서도 추가 짐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는 화이트 프레임에 삼연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왼편으로 해서는 일괄 소등 버튼과 세탁실 조명을 제어하실 수 있는 것이 함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부천 신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등기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우선 등기에 대한 구분을 잠시나마 안내 말씀 도와드리자라고 하면,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와 있고, 지상 14층부터는 19층이 아파트 등기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단독 세대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거실을 딱 들어섰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보이시는 모습처럼 층고에 대한 개방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3m 80 정도로 광활한 크기의 층고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거실의 폭은 4m 20 정도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트홀 공간은 몰딩으로 해서 웨인스 코팅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사각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정 시공과 메인 조명은 바리솔 조명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으로는 삼성 시스템 부품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 소파 공간의 경우에도 최대 4인에서 6인 소파를 가져다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하신 상태였습니다. 샤시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상단 부분은 픽스 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면으로는 창을 여실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샤시의 경우 이중 샤시, KCC 단열 샤시를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는 특징과 양면 창을 띄고 있는 특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셨을 때 앞쪽에 건물이 위치해 있기는 하나 해당 층보다 다 낮은 층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정면으로는 부천역 광장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향은 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소파 공간으로는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채광은 굉장히 풍부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 공간 뒤편으로도 숲세권에 대한 환경까지 누리실 수 있는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해서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방의 층고 또한 거실과 동일하게 높여 설계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주방의 구도는 디귿자형 동선을 가지고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빠짐없이 빼곡하게 시공을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주방 공간 안쪽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와 별도의 도시가스 기반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면으로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부장 쪽으로도 보셔도 밥솥과 전자레인지 자리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대면형 형태가 다소 싫으시다라고 하시면 해당 가운데 기둥이 위치한 곳에 파티션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편으로 해서 현재 벽면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주를 하실 때 따로 가벽의 형태를 세워 냉장고 자리를 별도로 확보를 해주신다라고 하니 이 점을 함께 참고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전실 공간에서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작은 방 공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의 경우에도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10자 이상으로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방 공간의 특징으로는 아까 전 보셨던 거실과 주방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방 공간들은 전체 원목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장 부분 조명은 바리솔 조명이 동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도배는 전체 투톤으로 실크 벽지를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의 특징은 테라스 구간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 곳과 소파 공간 뒤편에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가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작은 방 공간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먼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을 나오시기 전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쪽에는 원목의 데크 작업을 완료를 해주셨고요. 바깥을 나와 보셨을 때 조경시설이 일부 포함된 테라스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해당 위치에서 정면까지 6m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반대편에서 화단 공간까지는 4m 70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셨을 때 바닥의 경우 방수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도부터 중도, 상도까지 우레탄 방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로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해서 아까 전 들어왔던 복도 공간과 연결되는 동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보일러실 공간이 일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부피감이 작은 짐 정도만 수납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쪽을 들어가서 작은 방 공간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이십니다. 메인 욕실 공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이 샤워부스 공간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바깥쪽으로 넉넉한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건너편으로는 테라스 구간이다 보니 창문을 열고 사용하셔도 위쪽에 세대가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조명 유리거울과 젠다이 선반, 코더 선반 등 욕실의 내부 필요한 구성은 끊임없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바깥을 나가서 중간방 공간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방 역시도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벽체의 길이와 폭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벽체의 길이는 12자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폭 또한 침대를 배치하시고 남은 옷장이나 책상을 배치하시기에도 공간은 굉장히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넉넉한 환기창과 오른쪽 편은 픽스창으로 개방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신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여분의 공간을 통해서도 콘센트 자리가 위쪽과 아래쪽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붙박이나 컴퓨터 책상 등을 보관하시기에도 충분하신 상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맞은편으로 해서 오늘 현장의 안방 공간이십니다. 안방 공간 역시도 11자 반 정도의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천장 부분 삼성 시스템 무풍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오늘 현장에 가장 크게 좋았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이시는 모습처럼 사면이 전체 다 트여 있다 보니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안쪽으로 해서는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욕실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보이시는 모습처럼 일체형으로 해서 세면대와 샤워기가 함께 연결된 제품으로 설치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오른편으로 해서도 작게나마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바깥을 나가서 복도를 지나 첫 번째로 시작이 되는 테라스 공간을 추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란 복도 형태를 지나 아까보다 더욱더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제가 위치해 있는 곳부터 정면까지 11m가 넘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른쪽 편과 왼쪽 편을 사이즈를 측정을 했을 때에는 7m 정도로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해서 일부 데크 작업을 해주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면에 보이시는 곳은 아까 전 소파 공간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라스의 크기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방면의 활용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위쪽을 살펴보셨을 때 세대 내에 간섭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고기를 구워 먹거나 물놀이를 하시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현재 방수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는데 방수 작업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을 나와 보셨을 때에는 숲세권의 조망이 한눈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총평은 테라스 공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부천 신곡동 소재지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나와봤고요. 기존 분양가는 6억 원대가 넘는 다소 무거운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억 원 정도 이내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 층을 나 혼자서만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세대 내에 간섭이 없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도심 속에서 다양한 낭만을 즐기시기에도 테라스 공간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 이 점 또한 굉장히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해당 위치에서 1호선 부천역 급행 노선을 도보 3분 이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경일로를 통한 서울권 인천 진입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의 현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